대답, 답입니다.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나무 죽자와 합할 합자입니다. 합자의 처음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먼저 대나무 죽자부터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나무의 줄기입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 부분은 잎사귀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잎사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나무를 그린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할 합자를 보면 위와 아래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보이죠. 이 삼각형 부분이 글자에도 본 모습에 충실하게 그려져 있는데 뚜껑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입구자처럼 생긴 글자가 보이는데 이 부분은 지금의 글자에서는 이렇게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표현이 되었죠. 이 부분은 그릇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자는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릇과 이 위쪽에 있는 뚜껑이 꼭 잘 들어맞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합하다, 꼭 맞다, 잘 들어맞다 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는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의미를 살펴봐야 하는데 옛날에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어디다 글을 썼을까요? 대나무를 쪼개서 이런 길다란 나무 조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끈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종이 대신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 나타난 대나무는 종이 역할을 했던 죽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제 각 부분의 의미를 합쳐보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꼭 맞는, 알맞은 그 질문에 합하는 대답을 이 죽간 위에 써서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길도입니다. 이 글자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글자는 이런 모양이 원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머리 숫자인데요. 원형은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만 표현이 됐고요. 이 부분은 여기로, 이 부분은 여기에 점으로만 표시가 됐습니다. 이걸 옆에 다시 그려보면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건 사실 반쪽만 그린 건데요. 나머지 부분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사람이나 마차가 오가는 사거리를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아랫부분인 이 부분을 보면 이 글자는 사실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생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전체가 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윗글자에는 생략이 되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다시 그려보면 이 모양과 이것이 합쳐진 글자가 됩니다. 사람의 발을 그려놓은 문자입니다. 사거리에 발이 그려져 있으니까 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머리수 부분을 보겠는데요. 사슴의 머리를 그린 것입니다. 사슴의 뿔 하나가 여기로 왔고요. 다른 뿔 하나는 이곳이 되었습니다. 긴 뿔이 이어져서 끝에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뿔이 사슴 머리통과 이어진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사슴 머리 전체가 이 부분이 됐습니다. 사슴의 눈이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 부분은 사거리를 그린 것이고 이 부분은 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슴의 머리입니다. 사슴의 머리가 갖는 의미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슴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머리에 나는 뿔이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사슴의 뿔이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 뿔은 생명력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겨울에는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봄이 되면은 다시 싹을 틔우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사슴뿔은 순환을 상징합니다. 자연 법칙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미를 모두 합쳐보면 사슴과 같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야 할 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설립자입니다. 이 글자의 원형은 이런 모습입니다. 옛날 문자에서 사람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양팔은 이렇게, 몸통은 좀 짧게 가고 다리가 이렇게 이어져서 이 큰 대자가 사람을 앞에서 본 모양을 나타낸 문자인데요. 이 글자와 이 글자가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죠. 딱 한 획만 다릅니다.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양팔은 여기가 되겠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몸통이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 좀 많이 벌어져서 표현이 되었고요. 땅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아래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매양 매자입니다. 이런 형태로 그려진 것도 있었고요. 이런 모양도 있었습니다. 엄마를 그린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엄마의 몸통입니다. 문자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요. 아랫부분은 모두 생략이 되었습니다. 한 부분씩 보면 이 부분은 엄마의 엉덩이 부분이고요.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발입니다. 오른쪽 팔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왼쪽 팔입니다.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손이 되겠죠. 두 팔을 교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두 점은 아래쪽 글자에서는 생략되어서 보이지 않는데 다른 문자에서는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모유수유를 하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의 가슴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위쪽을 보면 여기는 엄마의 머리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이 되겠고요. 이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변했는데 엄마 머리에 꽂힌 비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게 왜 매양 매자가 되었냐? 이 부분은 어미 모자이죠. 이 글자는 엄마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했는데요. 엄마의 특징을 보면 매일매일 우리를 챙겨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건 매번 우리를 챙겨줍니다. 늘 우리를 변함없는 모습으로 매일 매번 똑같은 모습으로 돌봐주는 존재. 그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매번 매일이라고 할 때에 그 매양 매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엄마라고만 하면 그 엄마 자체, 엄마를 나타내는 글자와 구별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비녀를 꽂은 모습을 더해서 매양 매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름명입니다. 이 글자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녁 석자와 입 구자입니다. 저녁 석자의 원형은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모양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달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달이 의미하는 것은 달이 뜨는 밤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입구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입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합쳐보면 달이 뜨는 밤이었습니다. 마당에 내가 서 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밤이기 때문에 너무 깜깜해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식별하기 위해서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겠죠. 그래서 어두운 밤에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때 식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바로 이름이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